제주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선이 높은 파도를 맞고 침몰했습니다. 선원 한 명은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이 구조했지만 선장과 선원 한 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항해 도착한 어선 한 척. 해경 구조대원이 남성을 부축해 배에서 끌어올립니다. 남성은 땅에 발을 딛자마자 누군가에게 안긴 뒤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어선 침몰로 바다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어선 사고 신고가 해경에 들어온 건 그젯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8km 바다에서 선장과 선원 등 3명이 탄 4.1톤짜리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도 긴급 구조 요청을 받고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배는 이미 가라앉은 상태였고 선원 한 명만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은 외국인에만 떠갖고 있더라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 구명동에 입을 그 시간조차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 그냥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구조된 선원은 저체온증을 보이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과 해군 등은 사고 해역에 헬기와 함정을 투입해 실종된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어업인 단체들도 성산항의 사고 수습 현장 상황실을 꾸리고 수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상에는 지금 16척의 배가 지금 이제 해경이라든가 우리 어업지도선 그리고 민간인 배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고.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특보 없이 초속 9m 안팎의 바람이 불고 1.3에서 1.5m의 파도가 일었던 상황.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배가 오른쪽에 파도를 맞은 뒤 왼쪽으로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공천 일정에 들어갑니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첫 국제학교인 NLCS 제주 매각이 추진 중인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2달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여야 후보자 공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컷오프 대상을 확정해 경선을 실시하는데 제주 지역은 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신청을 받은 제주시 갑 지역 후보자들의 면접을 오는 일요일 오전에 시작합니다. 제주시을과 서귀포시 선거구는 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다음 달 초에 컷오프 대상을 확정해 경선을 실시하고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첫 국제학교 노스런던 컬리지 A스쿨 제주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내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DC는 내일 이사회를 열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확정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자산 양수 등 최종적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에 본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NLCS 제주의 매각 가치는 최소 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희망 2040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이 다음 달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립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62일 동안 진행한 캠페인에서는 지난해 모금액은 40억 3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부터 소매 판매점과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옥돔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거짓 표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1970년 김영중학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가 5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진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 씨의 재심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중 학교 서무 주임이었던 한 씨는 조총련 관계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부금 모금에 조총련이 아닌 제1교포들도 참여했고 관사 신축에만 쓰여 다른 목적은 없었다며 한 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부진으로 월동 채소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한파와 폭설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월동 채소 재배지와 유통센터를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월동무밭. 일주일 전 폭설로 입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눈이 녹자 모습을 드러낸 월동무. 겉보기에는 싱싱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추위에 약한 월동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속이 얼어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고 푸석푸석해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 무 위쪽에 보면 갈변 현상하고 스펀지 현상이 10일에서 15일 후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 따른 이제 가격이 완전 폭락될 거죠. 이제 출하하면은 이게 상품성이 없어요. 15일 후에는. 한 달 전 폭설로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미 월동무 74헥타르가 언 피해를 입은 상황.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30% 이상 떨어진 가운데 잇따른 한파와 폭설 피해로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 또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정부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 차원에서라도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월동 채소인 당근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소비 부진으로 이달 초에는 20kg 한 상자에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 대비 30에서 40% 폭락한 것입니다. 소비 침체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부분이 많아서 농가 경영비 이하로 출하되는 상황입니다. 농협이 도매시장 반입량을 하루 400톤씩 줄이면서 최근에는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출하 예상 5만 톤 가운데 40%인 2만 톤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채척 당근과 가공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월동 채소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는 한편 제주도와 협의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저탄소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남쌀이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미국 유기농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체결했는데 K푸드의 인기를 타고 냉동 김밥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MBC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밥과 김치 등 K푸드의 열기 속에 최근 미국에서 남도 음식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밥의 재료인 쌀과 채소, 해남 배추로 만든 김치 만들기와 시식 행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미국 순방 행사에서 미국 최대 한인마트와 농특산물 판매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남군은 미국 순방 이후 첫 성과로 쌀 180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탄소 쌀과 가바쌀 등 유기농 기능성 쌀로 미국 내 2,700여 유기농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쌀 중에 하나이거든요. 해남쌀 같은 경우도요. 협약에 앞서 업체 관계자들은 해남 유기농 쌀 생산업체를 방문해 재배 과정을 점검하고 쌀 생산 공정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는 올 하반기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냉동 김밥을 생산할 예정으로 본격 판매가 이루어지면 연간 최대 1,000톤의 해남 쌀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해외로 가는
농수산물들을 홍보하고 또 해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해외 유통기업들이 유기농과 기능성에 주목하면서 해남의 농수특산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오늘 하늘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서귀포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산간 지역에서는 아직 눈이 얼어 있어서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내려가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4도, 동부 지역 1도, 남부 지역 3도 보이고 있고요. 청판학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 낮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본 제주도민회 신년 인사회가 주말 동안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 지역 주요 기관장과 제1본 도민회원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는 제주와 오사카 직항로 개설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해 도라르방 2기가 기증돼 이쿠노구 미유키모리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이쿠노구 구청장은 고마움의 표시로 오영훈 지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 부담이 역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설 제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33만 1,510원으로 산출됐는데 지난해보다 8.7%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는 한 개에 7,000원까지 올랐는데 과일은 30에서 40%, 채소도 20% 넘게 비싸졌습니다. 제주에서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재작년 제주 지역 상위 0.1%의 평균 급여는 10억 605만 원으로 13억 8천만 원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제주가 11.9배로 전국 평균인 15.1배보다 낮았고 서울이 18배로 가장 컸습니다. 폭설로 일부 구간만 열렸던 한라산 탐방로가 오늘부터 전면 개방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통제됐던 진달래밭과 삼각봉에서 한라산 정상까지의 제설 작업을 모두 마쳐 오늘부터는 한라산 탐방로 전 구간을 개방했습니다. 한편 부분 개방에도 윗세오름 코스에 등반객들이 몰리면서 주말 동안 17,200여 명이 한라산 산행을 즐겼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